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책의 대표 공인중개사 황 대표, 김 대표입니다. 부동산 책 5번째 이야기, 임대차 갱신계약 직접 거주 사유로 손해배상 당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들도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5번. 네. 2018년 8월 10일 특급매물 컨설팅님이 네28님, 411님을 초대했습니다. 컨설팅님이 나오시네요, 여기서. 저 대는 임대인이겠죠? 차는 임차인일 것 같고요. 네네. 장명 보증금 2억 5천만 원, 2년 전세요. 잔금일에 입금하시고 입주하시고 국빈은행 222-22222-2222 무등록으로 수수료 입금해 주시면 돼요. 계약과 네. 동시에 수수료. 네,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저런 분 네. 만나시면 안 되는데. 네. 피곤합니다, 진짜. 네. 굉장히 불길한데요. 네. 2018년 8월 10일 임대차 계약 체결. 2020년 9월 10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무슨 일로 문자를?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계약갱신이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집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2020년 9월 10일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네. 네. 갱신 저는 거절하셨습니다. 이번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배우신 분이야. 이미 이번에-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갱신 요건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서 갱신이 될 것 같죠? 지켜보시죠. 2020년 9월 10일 계약 갱신 요구권.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라서 죄송해요. 이게 있었네요. 본인 거주. 네. 본인 거주 사유. 네. 한번 지켜보시죠. 좋습니다. 네. 이 사례도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계약갱신 임대차 요건은 네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네.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네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그러지 않다. 아니하다. 그럼 다음 각호를 봐야겠죠, 우리는. 좋습니다. 다음 각호 뭐냐? 나와라 하면 이런 건데. 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네. 황 대표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 연체하는 경우에는 네, 거부할 수 있고요. 네, 이거는 뭐 해지 사유니까 네, 당연히 해지 확실하죠. 사유죠. 네.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것도 네. 마찬가지고. 실례로 따져 보면 네.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다는 건 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임차한다고 해놓고 임차인이 점집으로 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 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네. 또 이제 주택을 임차한다고 해놓고 불법 도박장 하우스 있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이제 하는 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그런 거고. 경우도 봤습니다. 네. 저도. 그리고 또 이제 자주 안 보이는 건데 네. 허위 신분으로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아닌데 네. 허위 신분으로 이런 경우 다 이번에 거짓 해당합니다. 보장 방법. 네. 네. 그리고 3번 서로 합의하여 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보상한 경우, 상당한 네. 보상을 한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3번에서 거절할 수 있다. 실제 제공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는 보상은 제외예요.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나 500만 원 보상해 줄게요. 임차인이 5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합의가 됐어야 되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실제로 돈이 넘어갔어야 돼. 음. 주기로 약속한 거 안 돼요. 그렇죠.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의 동의 없이 네.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불법 전대죠. 네, 이것도 안 되고요. 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건 당연한 거고요. 네. 6번,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연재해이나 멸실 등등이 있어요. 그렇죠. 네. 7번, 임대인이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유로 네.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네. 가나다가 나눠져 있는데 네. 가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부터 나 이거 재건축 할 거야. 네, 언제부터 철거할 언제까지 거야. 철거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에 따르는 경우 네. 가능하다. 두 네, 번째, 가능합니다. 건물이 위험한 경우 이거 네. 무너지게 생겨서 안전진단 해봤는데 맞습니다. 가능하다. 네.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되는 경우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필수 불가결한 경우. 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 전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가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네, 거기 아. 황 대표님 별 하나 쳐주시겠어요? 별? 여기가 별 중요하네요. 막 그냥 그쵸, 이 8번이 조금 논쟁이 많이 돼요. 네,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네. 주택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네. 이렇게 사실 8번 나왔습니다. 사항이 제일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사실 나머지는 뭐 반박할 여지가 없고 네네. 이제 8번이 많이 대두되는 건 허위로 임대인 거주한다고 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케이스만 놓고 보면요. 본인 거주 사유는 8번에 해당하므로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타임라인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초 계약 이후 2020년 8월 25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죠. 네. 네, 그 이후 임대인께서 당일날 직접 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십니다. 네, 거절이 이 내용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네. 네. 다음 케이스 한번 살펴보시죠. 그대로 그 상태에서 더 이제 진행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번 네. 계속 보시죠. 9월 14일입니다. 특급 매물 컨설팅님이 대28님, 407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보증금 3억 5천만 원. 2년 전세요. 국빈은행 222-2222-2222 무등록. 아. 네. 아, 네. 한결같은 분이시네요. 네. 네. 2020년 지켜보시죠. 9월 14일 3자와 임대차 계약. 이 차칠님께서는 신규 임차인이시네요. 네, 신규 네네. 임차인이시네요. 똑같은 분한테 참 한결같이 이렇게 또 중개를 맡기시는 그런. 이게 중요한 게 저분이 컨설팅이 아니라 중개사였으면 네. 사실 저거 안 된다고 여기서 말을 해줬을 거예요. 임대인한테. 알고도 모른 척 한 걸 수도 네. 있고요. 2020년 10월 20일 여기 또는이 생겼네요. 네네. 네, 또는. 임대인 배우자님이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민원 24에서 임대인님의 배우자님이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네요. 2020년 10월 20일 배우자 전입. 지금 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네. 배우자가 전입한 케이스네요. 음, 네,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이 경우 아까 보면 요 3자와 임대차 계약 있지 않습니까? 네. 3자와 임대차 계약을 요 계약이랑 네. 같은 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 임차인이 이거 사용할 수 있냐 문의했을 건데 그렇죠. 컨설팅 그 업체분한테 그냥 해도 된다. 네, 중개업자 같았으면은 이거 맺을 때 임대인한테 이거 허위다 안 된다라고 말해줬을 텐데 네. 그대로 그냥 진행을 네. 한 상황입니다. 컨설팅 분은 뭐 책임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피해를 겪게 되는지 한번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6조의 3, 5항을 보시면요. 네. 제 1항 8호의 사유로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본인 거주. 직계 좀비속 포함해서 네네. 거주하는 사유로 네네. 갱신을 거절하였어. 네. 그런데 불구하고 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그러니까 그 뒤로 2년 동안 네네. 예? 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예요. 요 경우잖아요. 네. 지금 네네. 요 경우 네네.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요 경우에 지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 임차인께. 예,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네. 만약에 제일 우선시 되는 건 해제 당시에 계약 해지 당시. 거절 당시에, 거절 당시에. 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갖고 준 큰 금액. 아니, 거절하는 당시에 무슨 손해배상액을 서로 합의하고 있어요. 서로 안 하죠. 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것 중에 큰 금액인데 네. 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의 3개월분
월 차임의 일이, 3개월분. 월 차임의 3개월분. 네. 보증금은 다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법정 전환율에 따라서. 네네. 두 번째는 요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잖아요. 네. 요 임차인이랑 기존에 있었던 임차인이랑 서로 이 환산 월 차임을 계산해서 네. 차액의 2년분. 2년분.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 들어와서 2년을 사는 거잖아. 네. 그 2년 동안 네가 벌어들인 돈의 다야. 그냥 그러니까 다. 보증금이 현저하게 인상이 되었다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세 번째. 네.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실손액, 실손액. 그렇죠. 그 중에 뭐냐면 뭐 금융비라든지, 네, 큰 금액, 뭐 네. 중개수수료라든지, 중개수수료라든지, 뭐 이사비, 네. 그 금융비용 이런 것도 다 들어갈 텐데, 그렇죠. 이런 실손액이 더 크다면 그걸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액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중에 첫 번째가 이 3자. 제 3자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 직계 존비속이, 그 직계 존비속 포함, 나 포함, 누구까지 가능한 거냐? 직접 거주가. 그렇죠. 네.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될 텐데요. 네, 보도자료 보시면, 네, 직접 거주. 계약갱신을 요구 시에 직접 거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나를 포함해서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그렇죠. 네. 지금 계보도가 쭉 나와 있는데, 네. 지금 나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네. 그리고 밑으로 자녀, 손자, 손녀까지가 네. 직계 존비속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여자라면? 내가 여자라면, 네, 네, 마찬가지로. 세로로 네. 긴 좌우측으로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음. 만약에 부부 공동임대인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 공동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가, 네.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아래로 자녀, 손자, 손녀까지가 해당되고, 네. 여기서 보시면 형제자매, 네. 그죠? 사위 며느리 안 된다는 내용이 아, 네, 그렇군요. 명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까 내용은 배우자 네.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네. 만약에 단독명의라면 배우자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걸로 직접 거주로 볼 수 볼 없다는 수 거죠. 없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법에 논쟁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 판례를 갖고 왔어요. 네. 네, 민법상은 임대인과 소유자가 같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이건 당연한 거지만 네네. 대법 판례에 따르면 네. 주임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를 따져봤을 때도 네. 주임법이 적용되는데 꼭 임대인과 소유자가 같을 필요는 없다. 임대인한테 권한을 받아서 임대를 한 임대인도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판례예요. 이 판례가. 임대인이랑 소유자가 같지 않아도 된다. 네, 같지 않아도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소유자랑 임대인이 같지 않아도 계약갱신 요구권 요번에 네. 개정된 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더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는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로라고 써 있는 게 1항의 8호인데 네. 소유자의 직접 거주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 중요한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인이랑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네.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편법이 생길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내가 소유자지만 네. 난 직접 거주가 안 되니까 내 배우자나 계약자를 내 배우자나 내 어머니나 내 뭐 사촌이나 형제한테 너 직접 거주 되니까 직접 거주 되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뭐 편법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성행할 수 있다는 거 하나랑 네, 논쟁거리가 될 수 있네요. 네. 소유자가 또 임대인이 지금 현재 다른 경우 있어요. 관리인 임명해서 뭐 관리인이 임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렇죠. 네. 법인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려고 내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임대인 직접 거주 사유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법인이나 종중, 뭐 종교단체 같이 네. 직접 거주를 못하는 이런 단체들, 그렇죠. 단체의 특성을 가진 데들은 파로 적용받기가 어렵죠. 직접 거주가 안 되니까. 다만 이제 이런 법인, 종중, 종교단체 같은 애들은 네. 8호를 적용받기 위해서 임대인을 그러니까 한 개인을 임대인으로 내세우는 방법은 있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자세한 사항들은 그 앞으로의 그 유권 해석이라든지 네. 분쟁 조정 사례, 뭐 네. 판례 등이 좀 나와봐야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와 닿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 따질 것들이 분쟁거리들이 남아 있어서 그냥 네. 잠깐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네. 네, 다시 그저 돌아가셔서 네, 아까 방금 전에 사례를 기준으로 기존 계약 보증금은 2억 5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온 계약 보증금은 3억 5천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차익이 1억이네요. 네, 네. 월차임 이제 산정률이 4%로 계산했을 때, 네. 자, 2억 5천의 보증금을 환산하면 연 1,000만 원이고요. 네. 연 1,000만 원은 월 83만 3,333원입니다. 이거에 3개월분이니까 약 250만 원이 되고요. 네. 네. 지금 3억 5, 상당한 보상액에 대한 그 계산액이죠. 피해 보상액. 네, 피해 보상이 네. 그래서 1, 2, 3 중에 큰 금액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신규 임차인의 그러니까 기존 네. 환산 월차임과 신규 임차인의 차액의 2년분이죠. 2년분.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연 1,400만 원, 월 116만 6,666원. 네. 이거 빼기 아까 기존 임차인의 차액에 월세 전환율을 예. 적용해서 계산한 내용이죠. 2년분 약 800만 원 나옵니다. 800만 원이 나오고요. 이제 세 번째가 실 손해액인데 뭐 네. 중개수수료, 이사비, 금융비용 등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800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액 그렇죠. 아니면 최소 야. 800을 확정. 이 케이스라면. 근데 아까 제가 끔찍하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낮춰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2.5%로. 네. 이게 뭐 비단 임대가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보시면 월차임 산정 시 산정률 2.5%로 2.5%. 계산하면 네네. 아까 이제 계산하는 절차를 설명드렸으니까 네. 네, 1번이 150만 원으로 2번 차임이 약 500만 5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4%일 때는 800만 원 확정이었던 게 이게 500만 원 확정으로 조금 낮아진다. 임대인한테 이게 좀 위로가 될 만한 내용인가 싶은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임대인분들 문의 와서 계산해드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큰데? 라는 네.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조심해야 될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네. 제가 사실 임대차 3법 개정되고 나서 네. 전화 상담 많이 상대편이 받으시죠? 아시지 않지만 당장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엄청 문의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주 바뀌고 급변하게 바뀌면 사실 공인중개사들도 헷갈려요. 일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네, 뭐 사전 지식이지만 사실 이게 눈 깜짝할 사이 사실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더군다나 전화사 유선상으로 이렇게 상담이 왔을 때 즉시 즉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네. 잘못된 어떤 상담으로 인해서 그 피해 사례가 고스란히 중개사님들한테도 올 수 있거든요. 예. 저 아는데 한 군데는 사무실 앞에서 누가 이렇게 띠들어매고 있더라고요. 잘못 브리핑이 나가셨나봐. 급하게 대답하다 보니까. 1인 시위? 시위는 아니고 앞에서 뭐 들어온 사람 막 쫓아내고 있는 거야 열심히. 여기 뭐 어쩌네 하시면서. 아, 참 그런 것도 이미지 타격이 큰데. 앞으로 점점 더 좁아지는 이 중개업에 참 이런 진짜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정보 이제 지금 8호 사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 8호 사유에서 야 그럼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배우자가 전입했는지 어떻게 아냐? 임대차 3법이 동시에 시행이 됐다면 그 임대차 신고제가 동시에 시행이 됐으면 그 신고제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임대차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죠. 지금은 확인 못하네? 라고 안심했던 분들도 계신데 8월 2일 날 정부 보도 설명 자료를 보시면 네네. 임차인이 계약 당시 요구한 기간 동안 전 임차인이 네. 어떻게 집주인이 직접 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거예요. 네네. 거절당한 임차인은 네.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임차주택에 3자가 임대했는지 등 여부를 알 수 있는 임대차 정보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네, 제도를 개선해 주겠다는 제도화하겠다. 거예요. 네. 이게 한 10월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냥 임대인 집에 가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동사무소 가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온라인상에서 기간 제가 봤을 땐 조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동안. 이러면 사실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죠. 네. 네.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좋습니다. 네. 최저 계약 이후 2020년 8월 25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시죠.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시고 네. 임대인께서 2020년 9월 10일 네.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본인 거주 사유로 네. 하지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시죠. 네. 음. 아까 혹은 네, 배우자 전입으로 네, 배우자 계약갱신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3자 해당하는 주택에 입주하시면서 문제가 생기죠. 네. 이 입주 때 네. 아까 보면 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던가 네.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배우자가 네. 들어오는데 네네. 임차인은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왜?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아니고 신규 임차인도 제3자니까. 제3자니까 네. 예, 큰 감사합니다. 피해액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계약만 체결한 최초 상태. 계약 체결 네. 이후 내용이네요. 2019년 4월 14일 특급매물 컨설팅님이 도시5님 수03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분 일 많이 하시나 봐요. 능력자. 네. 대금 5억. 잔금일 5월 10일 매매요. 네. 네. 네, 잔금일에 어디서 몇 시에 뵙죠? 오후 5시. 사성역 3번 출구 스타벅스요. 아, 깔끔하시네요. 짧고 굵게. 네. 전 늦어도 먼저 잔금하세요. 잔금실에 안 오신다고? 222-2222-2222 무등록. 이런 분 없으시죠? 네. 아, 이거 네, 조금 각색이 심했는데 예, 놀랍습니다. 네. 2020년 4월 14일 매매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기간 존속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내용이네요. 네. 2020년 5월 10일 등기 완료. 2020년 소유자가 되신 9월 거네요? 10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무슨 일로 문자를? 예,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이 예, 기존 임차인께 문자를 하신 내용입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집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2020년 9월 10일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네, 매수인께서 저는 이번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네. 2020년 9월 10일 계약 갱신 요구권. 참 다양한 사례가 있네요, 대표님. 네,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었는데 많이 참은 겁니다. 네.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라서 죄송해요. 아하. 본인 거주 사유로 본인 네. 거주 사유. 계약갱신 거절을 하신 내용이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한번 보시죠. 문제가 뭐가 되냐면 소유자의 거주 사유가 아니라 임대인의 거주 사유인데 네. 이제 매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이 아니다라고 따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분석을 안 하실 텐데 이제 주임법 3조 보면 대항력 등 네. 사항을 보시면요. 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양수인, 매수인.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음,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 법률에 써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기존 임대 계약도 그대로 승계된 거다. 그렇죠. 그 임대인이 갖고 있던 모든 지위가 나한테 그대로 승계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임대인 그 직접 거주 사유가 되는 거죠. 합당한 예, 요구사항. 매수인도 그렇죠. 그리고 역시 국토부 요건 해석도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로 본인 거주 사유가 해당된다. 네. 음. 이거 뭐 사실 법 시행 이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네. 가능한 거죠 사실. 네. 다만 네. 계약 기간 6에서 1개월 전까지 네. 거절 통지 의사를 밝혀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 기간은 지켜줘야 된다는 네, 거. 맞습니다. 네. 계약갱신 기간 중에 종료 전에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절 사유가 충분하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전세금이 네. 기존 전세금과 시세 차이가 큰 경우는 직접 거주 가능한 매수인을 물색하는
그런 물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좀 깎아주면서 네네네. 직접 들어와서 사실 실거주자들. 네. 그죠.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본인 직접 거주라면 네. 그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직접 거주할 사람이면 거기에 이미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도 네. 매수인이 직접 본인 거주 사유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매수인을 물색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타임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네. 네. 2020년 4월 14일이죠.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한 매수인이 있습니다. 예, 이 매수인. 네. 계약 기간 존속 중이었죠. 네. 네.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매수인은 임대인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네. 네. 결과적으로 본인 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가 된다. 아, 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정리 감사드립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보시죠. 아, 마지막 케이스예요, 벌써. 마지막 내용인가요? 네. 마지막이라 아쉬우면 제가 3단계 정도 더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20년 9월 10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무슨 일로 문자를?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집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네. 네. 2020년 9월 10일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바로 직전에 봤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네. 그냥 새로운 이제 내용인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습니까? 네. 보이겠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 체결되고 저는 계약갱신 이번에 거절 통지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2020년 9월 계약갱신 10일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시네요. 네, 그래서 계약갱신이 2020년 됐죠. 12월 14일 특급매물 컨설팅님이 도시보님, 수공삼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일 많이 하시는 분.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후 세금 5억. 네. 잔금일 5월 10일 매매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네요. 아니죠. 계약갱신 계약갱신 사였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네. 갱신이 된 후에 그 네.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매매 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그쵸? 아, 네. 네, 잔금일에 어디서 몇 시에 뵙죠? 오후 5시. 사성역 3번 출구 스타벅스요. 아, 네, 2호선 4성역 말하는 거죠? 네. 전 늦어도 먼저 잔금하세요. 국빈은행 222-2222-2222 무등록. 저분은 2020년 12월 14일 매매 계약 체결. 뭐 계좌는 정말 잊지 않고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 수금이 중요하니까. 네. 2021년 2월 10일 등기 완료. 2021년 2월 10일 등기 완료. 네.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2021년 2월 10일에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됐겠죠. 소유자가 네. 됐고. 네. 2022년 6월 10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무슨 일로 문자를?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집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 네. 아까 행사를 한번 2020년 했는데. 6월 10일 계약갱신 요구권. 지금 명시적인 표시로 2020년 9월 10일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셨어요. 네. 지나가서 보시죠. 근데 이게 지금 요때 한번 사용하셨거든요. 네. 그전 임대인은. 임대인한테. 네. 요때 임대인이 바뀌고 네. 한 번 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가능하겠냐? 그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네. 임차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약갱신 요구권 쓰겠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법조문 네. 주임법 네. 3조에 보면 딱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3조에 보면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으나 네. 3조에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한 거죠. 승계라는 거 포괄 승계를 말해요. 전체 다.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장해준 계약갱신 요건을 한번 요건을 보장해준 그 지위조차도 승계된다고 봐야 되는 게 네. 타당해요, 사실. 아직 유권 해석은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네. 재차 사용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게 법리적 해석에서 맞다고 보고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거 조항을 저희가 주임법 조항을 대항력 조항을 지금 좀 전에 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솔직히 이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네, 저도 하게 돼요. 실제로 많이 문의 줬던 네. 케이스기도 해요. 많은 이제 주기사분들이 네, 헷갈리시니까. 제가 김 대표님한테 바로 전화드렸을 거예요. 네. 이게 되냐? 제가 그래서 요 3조를 제가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약갱신 요건 사용했다는 자료를 안 받았거나, 그렇지. 네, 요때 이거 사용했다는 요때 이 자료를 기존 계약서에 안 받았거나, 명시한 내용이 없거나. 네. 뭔가 이분이 증명할 수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가 없어서. 이때 안 주고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자료가 없는 거야. 그냥 임대인이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이때 쓴 게 확실히 입증이 된다면 어렵다고 봐요, 저는. 재차 사용.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 매수인들이 네. 주택을 매수할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네. 계약갱신 요건을 기존 임차인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사용했다면 명확하게 좀 해둬야 되겠다. 사용한 자료를 달라고 네. 해서 함께 매매할 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 네네. 그게 없다면 매매 계약서 쓸 당시에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을 만나보면서 새로 이제 임대인이 될 사람인데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물어보시면서 행사하셨다는 거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 계약서에 사인 하나 해주세요. 확약서라든지. 네. 그래서 확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타임라인 보시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초의 계약 후 계약갱신 요건 사용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시죠. 네, 요것 때문에 네. 갱신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갱신 이후에 신규 매수인과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네. 등기 완료를 하시죠. 네, 그럼 네. 매수인이 이제 소유자가 네. 됐네요. 소유권이 변경이 됐으나 네. 기존 임차인이 다시 한번 계약갱신 요건을 사용할 수 있느냐 네. 여부였습니다. 네. 네, 결과는 불가능하다. 네, 이때 사용했으므로 네, 1회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을 재차 사용할 수는 없다. 네, 좋은 정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명시적 갱신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명시적 갱신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묵시적 갱신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건을 사용했다고 해서 네. 그 다음 계약에 계약을 못 한다는 거는 아니고, 네네. 네, 계약갱신 요건으로 임대차 범위 내에서 네. 5% 인상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5번 케이스 지켜보셨고요. 5번 네. 케이스 정리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 해주시죠. 한번 해볼까요? 네.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거절 사유 아까 8가지, 9가지였나요? 등이 네, 말씀드렸죠.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주임법 8호 네, 본인 거주죠. 네. 네. 본인 거주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거절 결과에 따른 피해 보상액, 네, 허위로 그렇죠? 거절했을 경우 네, 네. 피해 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매수인은 본인 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요건 거절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매수인에게 첫 번째 계약갱신 요건 사용 후에 한 번 더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소유자가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재차 사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게 제일-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임대차법 개정된 이후에 많은 혼선이 빚어질 텐데 저희의 어떤 그런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혹시 영상 보시고 더 이상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안내되는 이메일로 문의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네, 저희도 함께 연구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